네,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아주 재미있는 강의 한번 보시고요. 제 3% 시작했네요. 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염 이사님께도 저희 진행자들이 좀 죄송하다는 말씀 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혼자 하세요.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약간 마이너스 폭이 좀 네, 있네요. 오늘은 좀 많은데? 출발이 좀 안 좋고요. 2,440선 그 31포인트 이제 급락 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나선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응? 그게 좀 악재가 나온 게 엔비디아하고 그러니까. AMD 중국 수출 이제 규제 소식이 떠서 아, 지금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게 보니까 네. 아까 제가 저 시진핑 그 대관식 얘기를 하면서 음, 이게 자꾸 블록화되니까 네. 전혀 예상 못했던 이런 변수들이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네, 터진다는 거지. 네, 네, 네. 오늘 그 부분의 좀 영향으로 코스피가 좀 출발이 안 좋고요. 코스닥은 한 6포인트 정도 0.8% 하락을 했고 상승이 293개, 하락이 한 970개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낫네요. 네, 개별 종목들은 뭐 어제도 좀 좋았고 네네.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는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전자부터 뭐 반도체 기업들 한 1% 이상씩은 아이고.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2% 가까이 좀 그러니까.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 SDI도 한 2%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0.7% 정도. 블록데일. 네, 상승하고 있고 또 수소 관련주죠. 두산 페어셀은 1.5% 오르고 있고 방산주가 여전히 좀 센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하고 하나솔루션 요거 플러스네. 네. 하나 대표 기업들 요거.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또 태양광이나 이런 게 좀 약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오전에 좀 약간 방어주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농심도 0.5%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오늘 코스피엔 좀 오르는 정도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약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이브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2.7%. 어제 뭐 그 온라인 투표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BTS 병역 관련해 예, 국방부에서 그거 네. 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투표를 했는데 해요. 온라인 뭐 투표 보고 좀 누가 주최를 해서 국방부가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국방부도 3%스럽게 가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도 근데 여론조사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구 남진 나오나 때? 아니 그 월드컵 때 뭐 올림픽 때 뭐 이럴 때 보니까 근데 그게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그때는 막 월드컵 때는 뭐 90% 가까이 그죠, 예. 찬성해줬고 찬성. 근데 뭐 어떨 때는 또 반대가 조금 높기도 해서 뭐 무산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BTS도 이번에 그런 이제 워낙 이제 이게 예민한 주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은 다시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한 2% 빠졌고요. 또 오늘 셀트리온이 한 2%, SK이노베이션도 한 2.5% 정도, 현대중공업도 2.4%. 그래서 주요 대기업들이 다 한 1에서 2% 가까이 밀리고 있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그나마 오늘은 태양광, 뭐 방산, 또 수소 관련주 이런 쪽이 오늘은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야 반도체가 아주 이게 뭐 반도체, 엔비디아, 예. AMD 이것 때문에 좀 한국 좋지가 반도체도 않죠. 예. 아까 그 뉴스 중에 그 저 IT 기업들 감원이 꽤 4만 명, 6만 명, 뭐 네. 그 반도체. 네, 그래서 계속 뭐 투자 축소 얘기도 계속 나와서 좀 이게 IT 업종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수소차 관련주죠. 그 상하프론테크가 한 3% 정도. 네, 최근에 오르는데 많이 반등했어요. 예, 근데 어제 좀 잠깐 뉴스가 나왔던 게 한 이제 언론 보도긴 한데 내년에 신형 수소차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현대차에서. 아, 그래서 아마 수소차? 예, 수소차 얘기가 쏙 들어갔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어제 기사에 그런 게 좀 하나 있어서 오늘 아 근데 수소차 그 뉴스에 보니까 수소차 가진 사람들이 그 충전을 못 해가지고 네, 완전히 공포라는 거예요. 이제 인프라가 안 갖춰야 된다고 네네네. 뭐 수소 대란인가 뭐 그래가지고 예? 거기 보면 1km씩만 제한 충전 뭐 이렇게 아, 충전소에도 그래서 보조금이 세잖아요. 응? 보조금이 그래서 수소차가 되게 세요. 예, 그럼 아마 넥소 같은 게 아마 7천인가 차값이 그럴 건데 거의 한 4천 안쪽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넥소가 넥소. 예.
차가 그 넥스트 수소란 뜻인가 보지? 넥소가요? 네. 네, 아니 좋은 넥스트. 지적이네요. 넥스트 수소, 넥스트. 비욘드 수소. 아유 그런 좋습니다. 거 아니야? 예, 현대차보다 넥소. 예, 꿈보다 해몽입니다. 연락 주세요. 네. 무슨 연락을 달라요? 넥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박셀바이오가 오늘 13%나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간암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좀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방금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14% 올랐고 디오이도 모처럼 오늘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이제 나머지 업종은 뭐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한 4% 정도 빠졌고요.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3%, 뭐 셀리드도 마이너스 2%, 원익 IPS 마이너스 2%, 또 펄어비스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위메이드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주요 기업들이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오전장에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수급 상황은 이제 외국인들이 227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27억 정도 매도를 하는데 오늘 뭐 대부분의 업종은 좀 팔고 있고 운수장비 쪽만 좀 사는 것 같아요. 운수장비나 화학 업종 일부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주로 많이 파는 거는 어제도 기계 업종을 좀 제일 많이 팔았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더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계가 좀 가장 매도가 많고 뭐 아주 많이 파는 업종은 없습니다. 뭐 이제 대부분 100억 안쪽으로 조금씩 매도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900억 정도 오전부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예, 기관 오늘도 좀 팔고 있는데 아, 전기전자 업종을 한 400억 정도 또 오늘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어제도 한 2천억, 오늘 지금 장 시작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오늘 가장 좀 강한 업종은 뭐 주류 업체라든가 뭐 공작기계 일부 업체들 또 조선 기자재 이런 섹터들이 좀 일부 강한 것 같고요. 어떤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오늘 그 기자재 업종에서는 그 피팅 관련주들 뭐 이렇게 성광밴드나 뭐 성능밴드 같은 거. 많이 LNG 올랐던데. 관련주, 예, 근데 오늘도 한 7% 아. 주가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풍도 괜찮은데 CS 윈드. 예, 그래? 풍력. 1% 이 정도는 뭐. 대표님 네. 내가 봐주잖아. 휴가를 내니까 잘 보여야 돼. 결정 좀 해주세요. 언제죠? 예?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인가요? 그렇죠. 아, 내일 그 방송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서류 다 꼼꼼히 준비하셨죠? 네. 그 방역 다 하셨고요. 네. 예. 그런 건 잘하시네요. 놀러 가는 거는. 뭘 못합니까? 이런 씨. 참. 자,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 관련주 좀 강세고 네. 여행 업종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PCR 면제 그게 꽤 자극적인가 봐. 현지에서. 아. 내가 네. 지난번에 출장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네. 이제 내일 가는데 현지에서 PCR 하러 가는데 네.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거기 스테이 해야 돼. 실제로 같이 간 그 임원 그 증권회사 임원분은 지난번에 출장 가서 스테이 돼가지고 호텔에 일주일 동안 계신 거야. 그래요. 근데 아니 이제 그 한국이 안 받아주니까 한국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니까. 그게 거기서는 문제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빨리 나가라 그러지. 근데 한국 못 들어온다고요? 한국 비행기를 못 태워준다니까. 그러니까 현지 출발 전 24시간 내에 PCR 기록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굉장히 두렵더라고. 콕 찌르는데 또 깊게 찌른 거야. 혹시 일주일. 근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이 많았다는 거지. 근데 9월 3일부터 그 면제거든. 네, 그래요. 와서 하시면 돼요 이제 와서. 네. 심적 부담이 많이 좀 그죠. 굉장히 들어요. 많이 굉장히. 네. 응? 그래서 편하게 어제 뭐 들어오세요. 맞아요. 예, 어제 그래서 뭐 레저 쪽이 굉장히 셌는데 오늘도 뭐 여행 쪽은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안 좋고 오늘 2차 전지 제조업체나 또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어제랑 좀 다르게 많이 네. 빠지는 모습이고 그다음 정유업종도 이제 국제유가 다시 90달러 깼더라고요. 네. 또 추가 하락이 나와서 오늘 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강했던 자동차 섹터도 오늘은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도 좀 부진하고요. 네. 건설주도 빠지고 그래서 한국 뭐 대표 업종들은 오늘은 대부분 한 1에서 2% 정도 음흠.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부 뭐 조선 기자재라든가 일부 여행주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만 일부 강세가 이어지는데 네. 뭐 강세 일부 5G 종목이 조금 예, 다르군요. 5G도 조금 네. 아니 복주식 나눠줬던 거 좀 정리 좀 해봐. 그거 복주식 진짜 복주식 되나? 아니 그 가만있어 복주식이 뭐뭐뭐였냐면 드림텍. 드림텍, 동일 고무벨트, KMW, 네. 그다음에 또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HLB HLB 테라피틱스. 테라피틱스. 아 맞네. 그리고 그런 것들. 네. 일단 HLB 테라피틱스는 조금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 근데 워낙 이제 아마 거의 나눠드린 가격이 바닥 가격이라 거의 뭐 아니 나눠드린 가격은 제로지. 응? 원가 제로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줬으니까. 그러니까 쌀 때 들여서 아마 태웅로지스.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태웅로지스. 야스. 야스도 있었나요? 아 야스. 태웅로지스. 네. 테크인 있었나? 아 테크인 아니었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복이 되기 위해서 제가 7종목 한 12씩 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네 날짜 쭉. 아 나는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이 보기 되겠어. 제가 10조씩 사게 그러면 안 되거든. 아니 팔아야죠 저는. 12씩 한번 제가 복주식 되시라고 한번 네. 팔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팔아볼까요 오늘? 뭐를 팔아볼까? 네, 한번 여러분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거 한번 팔아겠습니다. 장이 많이 빠진다야. 네.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래도. 자 계속 해주세요. 네, 뭐 시황은 이 정도. 네, 예. 그러면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네네. 오늘 그 리포트 중에 이제 하나증권의 자동차 담당하시는 이제 송선재 연구원님 자료인데 뭐 계속 요즘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죠. 그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개조를 전환한다?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시장에 언론이 또 노출이 되면서 한번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노조가 좀 동의할 거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또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게 이게 생산 능력의 증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공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연기관차 잘 팔리는 모델들을 감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에 좀 실적에도 영향을 또 일부 줄 수가 있고 또 부품들도 현지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 구성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용 공장이 증설이 되는데 이게 중복 가능성도 좀 고민이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대안은 될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조금 효율성 측면에서 현대차가 좀 고심이 클 것 같다. 이게 네. 하나 있고 한 가지 더 대안은 이제 정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그 가격 할인을 그냥 현대차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현대차가 물론 손해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7,500달러 보조금을 그냥 깎아주는 거죠. 자동차 가격에서 아예 빼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도 일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의 23년 합산 영업이익 대비해서 만약에 10만 대 판매된다고 가정을 하면 한 최대 5.7%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건데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어쨌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할인을 안 해주면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시간을 1.5년 정도 좀 벌면서 전기차 라인을 계속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현대차 그룹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해도 비용 부담을 불가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현대차만의 꼭 피해가 아닌 게 지금 많은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그 전기차 대부분이 파나소닉이 지금 테슬라에 제공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에 테슬라 제외하고는 많은 이
미국의 이 자동차 혜택 못 OEM사들이 받는다며. 그 우리나라 배터리를 다 써요. 네. 한국 배터리. 근데 한국 배터리가 이런 보조금을 또 만약에 이 해당되는 부품을 사용을 못 해주면 다 못 받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이제 똑같은 선상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얼마나 이런 보조금 규정을 잘 맞춰서 생산을 잘해주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현대차만의 악재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법을 좀 택할지는 모르지만 단기 피해를 최소화할 뭐 노력은 하겠지만 현대차의 대응 방안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좀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런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요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네. 워낙 좀 큰 법안이다 보니까요. 이게 악재 호재가 계속 겹치더라고. 네. 그래서 주가- 주가도 현차 기준으로 19만 원에서 네. 치열하게 공방을 네.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보면.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그런데 이제 외국인은 저 뭐라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 같더라고. 네, 꾸준히. 쭉 사더라고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자동차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의 김은정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 이후에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 요새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겨울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럽이 어쨌든 지금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데 네. 노드 스트림도 이제 어제부터 끄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일? 네, 3일간. 근데 이제 계속 끊으면 어떡할까 약간 불안감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이 43%나 되니까 결국 원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원전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가.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3기 수면 연장을 지금 발표를 했고, 이게 독일 전체 에너지의 한 12% 정도 되는 그런 좀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가동이 되면. 그 스위스도 지금 정전 우려 때문에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을 좀 하고 있나 봐요. 네. 좀 다시 재가동해야 된다. 스위스? 예. 스위스도 아마 원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폐쇄했던 거 무효화 해달라. 스위스에도 원전이 있었구만. 스위스에. 그 알프스에도. 유럽은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후쿠시마 그 사태 때문에 아마 다 대부분 가동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예. 잡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급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9일이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때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에너지 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특별 회의가. 거기서 가스 요금 상한제, 그러니까 가스 요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거랑 전력 시장 구조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력 요금에 천연가스 비중이 되게 높게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올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높이거나 신재생 비중을 좀 전기요금에 더 높이거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의 영향이 좀 작아지니까. 근데 그건 결정된 건 아닌데 9일 날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유럽에서.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 견학 올 거야. 한국은 한전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에, 24조 적자. 배워야죠. 그렇죠. 다 받아준다 이거지. 네. 그래서 국민 부담은 좀 많이 줄잖아요. 네. 프랑스 네. 뭐 이런데 뭐 전기 주주들은 뭐래요? 주주들은 지금 한전 주주들은. 네, 주주들 좀 참으세요. 근데 왜 상장을 했어? 상패해야 돼 상패. 그게요. 예? 매수청권 발동해서. 가격도 못 올리게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은 어쨌든 최근에 천연가스 비중을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목표 비중이 80%인데 11월 1일까지 지금 79.9%까지는 채워놨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폴란드, 포르투갈은 100% 채워놨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네. 네, 그래서 일단 리스크가 요즘 좀 완화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유럽의 이런 정책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해결책이 좀 9일날 또 어느 부분에 도출될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제도 레저주가 강했는데 그 신한증권의 조상훈 지인의 연구원님이 지난 5월부터 계속 좀 이런 자료를 썼어요. 일본 관련주. 일본의 입국자라든가 또 카지노 얘기를 좀 많이 보고서를 통해서 썼는데 또 업데이트 자료를 썼는데요. 실제 일본 관광객이 늘고는 있는데 아직 2019년과 비교하면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까지 데이터 나온 건 제주도의 입도 관광객 지표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입도 외국인이 6월 말부터 지금 회복세를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그 폭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일 여객수가 이제 온전히 정상화되려면 자가격리가 해제돼야 되죠, 상호간에.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해결이 됐고 네. 한일 노선 재개인데 일단 가장 상징적인 라인이 김포에서 한해다 이 라인인가 봐요. 요게 재개가 됐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이 무비자로 이제 입국하는 건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무비자거든요. 네. 원래 8월 말까지인데 10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아마 계속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본 관광객은 추세적으로 회복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외국인 카지노가 어쨌든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VIP 고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여행 저가항공사도 좋았는데 다만 여행은 일본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이 비중이 9에서 12%로 좀 낮은 상태고 네네. 기타 여행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가나 달러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여행을 좀 선호하지 않는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면세점을 좀 보자. 이런 좀 내용이 보고서요. 면세점도 일본 어쨌든 이렇게 출입국이 회복되면 어쨌든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행보다는 면세점을 좀 더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 양전했다는데. 호텔 신라요? 아직 멀었죠 뭐. 74,000원대 호텔 신라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주식 중에 뭐 팔까요, 형님? 형님 정해주시면 하나 팔겠습니다. 야스. 예. 복주식만 팔지 말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어. 아이, 12씩. 지난번에 효과 있었잖아. 아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는 안 되고 복주식 7개 중에 하나만. 예. 그래, 내가 하나 찍어줄게. 예, 하나 야스. 야스? 야스. 야스 한번 갈까요? 야스 한번 팔아줘. 네, 야스는 지금 현재 8,660원이고요. 네. 네, 야스 매도 들어가겠습니다. 10주만 팔 방송 끝나고.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버스를 팔아준대. 인버스를 사달래. 에이 그건 이제 인버스를 팔아줘. 아 사줘. 팔면 큰일 나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이고, 큰일 나지. 네, 예전에 그거 한번 크게 써먹었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거 써먹으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이제 야스 가볍게 10주만 팔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역시 염승환 이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네, 차분한 느낌으로. 아니, 내가 왜냐면 솔직히 네, 성격이 좀 강한 사람 둘이 붙이면 재밌거든. 네, 툭탁툭탁. 티키타카해서. 근데 너무 젠틀한 사람 두 명을 붙여놨더니 아유. 서로 양보하면서 뭐 네. 염수환 이사님 더 잘하시지만 네, 그건 어제로 충분합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은 앞으로도 계속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좋은 리포트들 소개해 주시는 거 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한 증시 개장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